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흉부외과 저희 선생님들이랑 많은 환자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볼 때마다 내가 이 팀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제가 굉장히 외래에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COPD 환자에서의 페리오퍼레이티브 매니지먼트인데 제가 어쩌다가 이 런캔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특히 이 수술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호흡기 내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를 보는 내과 의사입니다. 이 COPD 아마 많이 아실 거지만 제가 조금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흡연이나 실내 오염 등에 의한 만성염증에 의해서 소기도 질환과 폐실질, 파괴에 의해서 이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을 보이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담배를 피면 숨기, 이 기도에도 영향을 받고 폐실질, 엠피즈마가 생기죠. 이 두 가지를 영향을 받아서 병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는 바로 폐기능 검사를 통한 진단입니다. 즉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마 폐기능 검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검사는 아닙니다. 자, 숨 쉬세요. 숨을 깊게 쉬세요. 내쉬세요 하고 후 내쉽니다. 그러니까 first하게 숨을 쭉 6초 동안 내쉬는데 중간에 기침도 하시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이 병리사가 옆에서 쭉 내밀어서 6초 동안 딱 냈을 때 first vital capacity, 내가 숨을 쫙 쉬어서 나오는 총 폐활량을 뱉게 됩니다. 그 중에 70%가 1초 내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first expiratory volume in 1second인데 1초 내에 내가 70%의 내 폐활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1초 내에 전폐한 70%가 안 나온다? 이거는 숨길이 좁아져 있다. 폐쇄성 폐질환이라 하고 약을 쓰고도 15분에 다시 했는데 1초 내에 전폐활량 70%가 안 나온다. 이건 만성입니다. 그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 기준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아마 폐기능 FV1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 FV1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 전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FV1이라는 건 1초 동안 내가 내뱉는 이 볼륨인데요. 이게 아시안, 키, 또 그 나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3리터가 기준이라고 하면 내가 1.5리터를 불었다. 그럼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서 80%, 50%, 3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아버님 숨길이 8차선만큼 길게 고속도로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 4차선밖에 되지 않아요. 숨길이 좁아져 있어서 숨이 찹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 30%, 즉 이 좁아질수록 고속도로의 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해집니다. 만성염증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COPD가 중증도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 폐기능 검사 특히 PPO FV1, PPO DLCO 할 때 적어도 30에서 60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 적어도 이 중등증, 모더레이트 COPD 이상이 되어야지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 COPD는 당연히 담배 때문에 옵니다. 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모두 COPD가 되지 않죠. 캔서가 되지 않는 것처럼요. 25에서 50%가 COPD에 걸리면 이 환자들은 평생을 살면서 호흡곤란, 중증 일상상의 장애가 겪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나쁜 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엔 좋은 약이 많아서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 100%에서 떨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COPD 걸리는 거에서의 본 건 반. 나머지는 폐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70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 환자분들 CT를 보면은요. 브론키오스도 많고 어렸을 때 잘 못 태어났겠구나. 또 결의 천식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폐는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담고 있는 그 60대의 폐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이제 캔서에 수술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나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죠.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요. 담배뿐만 아니라 나이 자체가 바로 COPD 위험 인자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70대가 되면 약 10% 이상에서 COPD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70세가 미디안 에이지입니다. 바로 런캔서가 걸리는 나이죠. 수술은 65세입니다. 이 65세, 70세 나이가 들수록 폐암이 걸리고 수술한 나이, COP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나 흡연뿐 아니라 그중에 25에서 50%만 COPD가 되니까 유전, 폐성장 정도, 천식, 결핵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만성염증이 돼서 바로 이 COPD가 됩니다. COPD 유병률은요 40세 이상 인구 13.4%고 65세 이상 남자의 2명 중 1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님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이실 텐데 2분 중에 1분은 COPD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COPD를 아는 사람은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만이 나 COPD야. 왜냐면 폐기능 검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이 정도면 난 숨이 차. 당연하지. 기침가래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능 검사를 하면 65세 2명 중 1명이 COPD고 실제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2.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2.8%를 데리고 제가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COPD를 보니까 동반 질환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당연히 이 폐기능이 나쁘니까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겠죠. 사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 질환이 무엇일까? 2위가 외국 자료를 보면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입니다. 1위는 당연히 이 폐 질환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런캔서입니다. 이 마일드 모더레이트 COPD에서 COPD가 가장 많이 죽는 병은 바로 런캔서입니다.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비어 디지즈로 가게 되면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가 35%가 되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26%, 14% 여전히 런캔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역시나 COPD가 아닌 사람이 COPD가 있는 사람보다 덜 죽습니다. 즉 COPD가 걸리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뭐로 죽는지 봤더니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는 아닙니다. 외국과 굉장히 다른 체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COPD가 있다고 해서 더 이걸 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죽는 건 당연히 크로닉 로어 에어 디지즈, COPD, 이 폐 질환을 죽습니다. 근데 2위는 런캔서입니다. 런캔서를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스모커 이것이 다 폐암과 연관이 되어 있고 COPD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을 저는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스크린대로 굉장히 매시브 1.5년, 2년 사이에 스모커들을 하게 됩니다. 200명 중에 한 10명, 15명 정도가 계속 캔서가 나오는 거죠. 특히 어릴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COPD가 있을 때 런캔서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죠. 가이드라인에서도 COPD가 있으면 다른 질환의 위험도가 높지만 특히 COPD 런캔서의 관계는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고 담배를 피면 COPD가 없는 흡연자보다 약 5배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COPD가 있으면 담배를 핀다. COPD가 없는 흡연자보다 5배가 더 위험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버 스모커는 어떨까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보건공단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당연히 네버 스모커 위다 COPD보다는 담배를 폈고 COPD가 있으면 약 10배 정도의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담배를 피지 않아도 COPD만 있으면 COPD가 없어 담배 피는 것만큼의 캔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COPD, 런캔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서 계속 이 COPD 런캔서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럼 막상 이 런캔서를 수술하는 사람들에서의 COPD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환자들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COPD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에어리킷이 더 오래 가고 아텔라티스 더 많이 생기고 폐렴도 더 많이 생기고 산소도 더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합병증이 약 반 정도 더 생기는 거죠. 그럼 COPD 환자들 더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COPD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플로 리미테이션, 즉 숨길이 좁아진 것도 있지만 이 엠피즈마, 폐 실질이 나빠진 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FV염만 지금 COPD의 중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치료가 그것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특히 DLCO, FV염, 엠피즈마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사실 김진구 선생님이 저한테
한 질문이십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하나만 있을 때는 그래도 오케이. 이 PPC, 그러니까 펄머너리 컴플리케이션이 그나마 괜찮은데 두 개가 다 있다. 즉 FVM 80% 이하, 폐기능이 낮고 엠피즈마가 있고 하면 둘 다 없는 거에 비해서 약 9배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저희 신수민 선생님 또 심영호 선생님 같이 쓴 ERJ에 처음으로 이제 좋은 데 나온 논문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수록 나중에 사망률 역시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에어플로 리미테이션, 엠피즈마 모두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논문인데 사실 우리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2013년도에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FV1, 숨길, 에어플로 리미테이션이고요. DLCO, 그게 엠피즈마를 대변하는 폐기능 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01년 BTS 가이드라인에서는 1.5리터, 2리터, 딱 그 리터가 주어졌습니다. 로벡토미는 1.5리터, 뉴모넥토미 2리터 이상 하세요. 근데 2014년부터는 퍼센트 프리딕티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센트 프리딕트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터보다 퍼센트 프리딕트가 더 나중에 예측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남아진 이 에어플로 리미테이션과 DLCO가 60% 이상이면 로우 리스크, 30에서 60이면 이제 검사를 하고 30% 거의 하이 리스크로 가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30에서 60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폐기능의 변화를 아마 아시겠지만 신경을 안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능 검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서 이 폐기능 검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다들 아시지만 특히 2주가 많이 떨어지고요. 3개월이 대부분 올라오고 6개월이 안정이 됩니다. 1년은 더 안정이 되고요. 근데 로벡토미를 기준으로 봤더니 약 6개월, 3에서 6개월에서는 처음에 약 1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PPO 30에서 60은 수술 전 40에서 70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어도 40, 적어도 50은 넘어야 우리가 수술장에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수치들이 그냥 픽스 되어 있는 걸까요? 그냥 이 수치만 갖고 이벨루션 하면 될까?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런캔서를 새로 진단된 받은 사람과 이 매치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런캔서가 없이 매치된 스모킹 컨트롤 나이랑 이제 스모킹을 매치를 해서 이 FB1을 쫙 봤더니 런캔서로 진단된 사람에서 반 이상이 모더레이트 에어플로 리미테이션, 즉 80%보다 낮은 FB1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COPD를 갖고 있는 거죠. 보통 8%밖에 없는 거에 반해서 50%가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이, 스모킹 이 두 가지가 COPD만 있는 게 아니라 런캔서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이게 50%라 나오는데 아까 제가 2.8%밖에 모른다고 한 것처럼 제가 COPD예요? 라고 하는 게 100명 중에 93명입니다. 7%는 모르는 겁니다. 이 7%가 모른다, 7%만 알고 93%는 내가 COPD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환자들한테는 내가 COPD예요? COPD와 런캔서랑 내가 그럼 런캔서가 아닌가요? 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병일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21명입니다. 정말 아주 프리미티브한 모노스 하나, 약 하나로 2주 동안 치료했더니 폐기능이 증가가 됩니다. 약 7%가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 3명은 수술을 못할 뻔했던 환자가 이 스피리바, 이 흡입기 하나로 수술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라마라바라고 하는 이 하나보다 복합제, 이 두 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넣어서 하기도 하고 2번 하기도 하고 돌려서 하기도 하고 그냥 한 번에 쉽게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흡입제다 보니까 에러율이 있는데 에러율이 가장 없는 그냥 한 번에 딱 하는 것들로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플라시보보다 이 약을 썼을 때 2주만 써도요 200ml가 증가가 됩니다. 환자가 폐기능이 수술 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PPO 30, 60을 얘기하지만 프리에 40, 70을 80, 50으로 올릴 수 있다면 하셔야죠.
이 환자들을 폐 기능을 보고 그냥 검사만 할 게 아니라 호흡기 내과로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걸 알았을 때 제가 당일로 환자들을 다 많이 받았거든요. 폐 기능 올릴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해봅시다라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예를 이제 좀 더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다 못 끊으시는 분 되지만 담배 끊는 거는 수술 이후에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폐 기능을 올립니다. 담배를 다 피시는 분들을 14년간 팔로우하면서 11년간 폐 기능을 봤더니 담배를 끊으면요 폐 기능이 올라갑니다. 이 진짜 2주만 끊어도 폐 기능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유지가 되죠. 담배를 계속 피시면 꾸준하게 떨어집니다. 진짜 꾸준하게 떨어지고 불규칙적 금연은 꾸준한 흡연과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 담배를 한번 끊었으니 끊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커런트 스모커 44%의 이 남자 71세 환자분이 왔습니다. 수술 다른 병에서 안 하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골퍼였어요. 몸이 굉장히 단단하고 나는 숨이 안 차. 나는 괜찮아. 근데 다들 수술 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 오셨고 흉백한 선생님께서 호흡기 내과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캔서가 라이트 어퍼에 있었고 엠피즈마가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엠피즈마 부분이 어퍼에 많아서 볼륨 리덕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사실상 너무 낮습니다. 제가 이 진짜 담보를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보시다시피 4.9%밖에 차지하지 않았고 환자는 담배 끊읍시다. 약 쓰고 운동합시다. 했더니 환자가 정말 딱 2주 동안 했고 43%, 54% 만들어 오셨습니다. 54%고 PPO가 다 50이 넘죠. 환자가 의지가 있고 나 정말 하겠다. 그리고 저는 저희 홍부외과 선생님들을 믿으니까 합시다. 폐기능 54로 올렸습니다. 수술했고요. 수술하기 전보다 폐기능이 더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지금도 3년째, 4년째 재발 없이 다니는데 제가 사실 골프를 안 쳐서 그렇지 골프를 쳤으면 제가 골프채를 한 2채는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진짜 굉장히 올 때마다 언제 치시냐 계속 할 정도로 너무나 고마웠고 저도 사실 이런 환자분 때문에 사실 눈을 떴는데요. 이 환자만 이런 걸까 하고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18년까지 환자들을 모아서 해봤습니다. 이 브론코 다일레터 보시면 이 다 쓰지 않았습니다. 112명 썼죠. 그거는 이제 제가 후반기를 돌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내달라 이제 하면서 케이스들이 좋으니까 환자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늘어나서 이렇게 됐는데요. 보시면 FVC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서 잘라냈으니까 달라지지 않죠. 브론코 다일레터는 이 숨기를 FV원을 늘리는 거라서 FVC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데요. FV원은 당연히 떨어지죠. 쓰지 않으면 쓰지 않고 뭐 원래만큼 한 10% 떨어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브론코 다일레터 쓴 그룹은 처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이 4개월, 7개월, 12개월 시점을 보시면 거의 처음과 같습니다. 환자분들 거의 숨찬 거 못 느낀 상태로 오시고요. 내가 이 정도면 잘 하겠다 하고 오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번만 쓰면 환자들이 계속 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올라 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51% 오셨고 금연과 라마라바로 65%까지 만들고 이제 이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1년째 때 환자분이 52%로 확 줄어서 오신 거예요. 혹시 급성악하고 오셨어요?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저 이제 좋아서 약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52가 51보다는 숫자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수술 전만큼 좋으니까 약을 안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역시 1년이 되니까 담배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환자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폐 기능을 보고 담배는 정말 껐던 다시 보는 것처럼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딱 수술 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적어도 1년 반은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된 환자입니다. 그 와중에 이 시은모 선생님, 조재선, 신수연 선생님 있지만 지금은 김홍관 선생님, 박소윤 선생님 같이 오셨습니다. 이 삶의 중심 삶의질 연구소 피코리가 이제 개소를 하게 되고 운동하시는 박사님과 이제 가정의학과 저 그다음에 역학팀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 스터디 디자인은 수술 전부터 적어도 1년, 그다음에 5년까지 피지컬 액티비티에서 다 이 심톰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년째까지 이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했죠.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가장 처음에 한 일은 내가 폐기능만 올려서 폐기능만 가지고 환자를 이 평가를 해도 될까? 어쨌든 내가 수술했던 데는 그 환자 걸어서
아까 잘 왔기 때문에, 골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량이 됐기 때문에 내가 수술한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 CPET, Stair Climb or Shuttlework 테스트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행히 또 CPET가 이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약도 쉽지 않고요. 셔틀 워크 테스트, 스테어 클램 우리나라에 아직 세팅된 병원이 없습니다. COPD에서 시스템워크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우연히 봤더니 이 시스템워크 테스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분이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테스트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지금 이 운동력을 재고 있는데 이걸로 한번 이 운동력 재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해봤습니다. PPO가 60% 이상인 환자들은요. 운동력이 낮건 높건 400m 이상이건 낮건 이 컴플리케이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30에서 60 그 환자들이 400m를 못 걸을 때는 보시면 28.6, 42.9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컴플리케이션이 생깁니다. 근데 낮아도 운동력이 400m 이상, 그러니까 운동력이 좋고 폐기능이 낮으면 약 2배 정도, 한 1.5배 정도의 PPC, PCC가 생기면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이 환자들에서 CPT를 하면 우리가 그 제한된 캐퍼시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왜 400이냐? 이거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500은요 너무 좋고요. 300을 한다는 건 조금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400까지 낮춰서 하고 그 환자를 대상 다시 CPET를 하자. 그런 결론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했고 이거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저희 흉부외과 선생님들 같이 테스트진 논문이 냈습니다. 그래서 400m 폐기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서지컬 옵션을 고려하자. 즉 에이지 바꿀 수 없습니다. 코모이드 바꿀 수 없는데요. 렁 펑션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엑서사이즈 커패시티도 400m 환자분들한테 운동하고 오세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고 오세요. 하지만 감기는 걸리지 않게 오세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수능도가 좋을 수 없습니다. 진짜 폐기능이 확 올라가죠. 사실은 이 COPD 환자들 보는 것보다 이 수술 전후에 이 환자 관리해서 수술 잘 되는 환자분 보는 게 굉장히 뿌듯한 이제 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처음과 1년은 좋죠. 6개월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2주입니다. 2주에서 한 달입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죽을 것처럼 오십니다. 나 밥도 못 먹겠고 너무 아프고 숨도 너무 차고 힘들다. 아버님한테 아버님 지금 내가 이게 가장 두려운 건 이 숨참이 내가 이 아픔이 언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될까? 이 숨차다 이렇게 하면 나 수술 못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한 달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한테 지금 폐기능 떨어지셨죠? 이 MMRC 캣이라고 하는 게 삶의 질과 호흡곤란입니다. 이게 지표들이 다 올라갑니다. 특히 캣, 삶의 질인데요. 기침, 가래, 가슴 답답, 숨찬 거, 활동 제약 여러 가지를 이제 한 8개 항목을 보시면 8개 항목은 2주째 다 이 플러스로 갑니다. 다 나빠지는 거죠. 근데 1년째 가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숨찬 거랑 기운 없는 것만 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운동 능력 시스템워크 테스트 제가 봤더니 2주가 가장 떨어지고 회복됩니다. 환자한테요 가장 중요한 2주 때 말은 아버님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드시고 식사도 안 되시고 하시지만 아버님 이거 좋아져요. 이거 한 달 뒤에 오시면 이제 살만하다 오십니다. 내과 의사로서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이모셔널 서포트입니다. 좋아집니다. 3개월 뒤에 이제 6개월 주시면 더 살 것 같고요. 1년 뒤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십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가시고 딱 한 달 뒤에 오셔서 이제 살 것 같다. 좋다고 하십니다. 그 2주째 그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한 1년째 50m, 이 시스템워크 테스트를 쟀을 때 50m가 오히려 감소하는 면이 있는데 그 분들 대상으로 봤더니 이 한 달째, 2주째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회복을 덜 합니다.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하죠. 자, 아버님 이 첫째 때 이 한 달 힘들지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간만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폐는 늘어납니다.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으로 늘어나는데 아버님이 운동을 하셔야 늘어납니다. 그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수술 전에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최소한 하지만 수술 3주까지는 평지를 걸으시는데 천천히 걸으세요. 10분 가보시고 10분 가셔도 됩니다. 평지를 걸으시고 3주가 지나 살만하실 때는 평지의 시간을 늘리시고 적어도 2개월 이상 되면은
언덕을 오르시면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6개월 되면 예전 했던 그 운동 능력이 다 회복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운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았던 분들 대부분이 물론 나이나 뭐 폐기능이나 수술 범위도 있지만 2주 때, 즉 한 달 때 운동을 얼마만큼 더 했는지, 얼마만 걸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중재를 했고 그 중재에 대한 결과를 이제 분석해서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레스피레이터리 리서치에 김홍관 선생님하고 신수민 선생님 같이 논문을 냈는데 마지막에 진짜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 렁 펑션 디클라인과 그 관계된 심통을 좀 피지션이 봐야 되고 그 좋아질 수 있다는 이모셔널 서포트를 하시는 게 환자한테 그 3개월을 지나면 1년, 그다음에 2년 그 오시는 그 기간이 제일 좋고 그때 바로 이 직업 복귀도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꼭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너무 좋은 강의셨고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점점 느끼겠지만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정말 COPD, 렁 안 좋은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외과 의사로서 소라식 서전으로서 정말 퍼포먼스, 폐기능, 뭐 어소시에이티드 디지즈, 뭐 스테이지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 그래서 이런 COPD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관계상 우리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소아선병원 김동관입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PFT라는 게 쉬운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입을 막아야 되고 또 그러면은 이 숨쉬기나 이런 게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가끔 환자들이 제너럴 어피어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하고 PFT가 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제 엠피즈마가 없는데 DLC가 굉장히 낮으신 분이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하다 보면 환자들이 늡니다. 아버님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멀쩡히 너무 걸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영크 테스트를 저는 하고요. 너무 걸어가시는 폐기능이 안 맞는다? 엠피즈마도 없고 이 CT가 DLC 이렇게 낮을 리가 없다. 그러고 환자한테 내가 언덕 올라가거나 괜찮다. 사실 저는 다시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환자분 이게 처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건데 한 번만 좀 잘 해달라고 하면 정말 좋아져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폐기능 검사가 할수록 좋아지는 검사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치 이 곡선을 보는 경험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브릿지할 때는 이게 잘 안 되시는구나. 그걸 보시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워크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같이 보는데 폐기능 검사를 잘 못한다.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력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침가라 했다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술 위에 보니까요 인진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걸으셔야 되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세 번 했는데 이게 잘 폐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다른 폐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못하는 다른 인지나 여러 가지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